네, 안녕하세요. 푸차프로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추적 60분에도 나왔었는데 프랜차이즈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방송에 나왔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브랜드들을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뭐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박람회를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가맹 상담을 통해서 해당 뭐 영업사원과 이제 미팅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본사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들이 나왔을 경우에 댓글들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아요. 왜 진작에 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산업은 굉장히 폐쇄적인 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해당 차량에 대한 뭐 동호회 카페라든지 아니면 리뷰라든지 뭐 사용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차량과 비교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꼭 차량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라도 다 비교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그런 정보를 쉽사리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제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맹점주가 본사와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들을 외부로 노출하게 되면은 가맹본부랑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노출을 못하게 되고 뭐 거의 숨겨진 상태들이 진행되다 보니 예비 창업자가 본인이 가맹하고 싶어하는 브랜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후킹 메시지라고 해서 철저한 기획을 통해서 일반적인 예비 창업자가 관심을 가져서 우리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담 문의까지 이루어지게, 실제 상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기획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창업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광고를 접하시면 뭐 영상 자료든 일반적인 뭐 메타 광고든 키워드 광고든 다들 비슷한 게 뭐냐면은 매출은 무조건 얘기합니다. 월 매출 얼마,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 할인, 뭐 교육비 면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창업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뭐 대출 지원 정책까지도 뭐 본사가 이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운영의 간편화라든지 기본적으로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프랜차이즈라 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지역 어느 상권에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본사가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희망하는 가맹 희망자에게 이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신규로 매장 오픈을 해서 영업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샵인샵 브랜드, 그러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샵인샵 브랜드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치킨이다 아니면 카페 커피 브랜드다, 이런 브랜드들의 본사 자체의 과다 경쟁이 이미 너무 시작된 상태죠.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본사들도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광고 집행을 하고 광고 문구나 홍보 문구를 사용하게 되고, 각각의 업체별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거는 가맹본부가 내세우는 말밖에 없거든요. 다 장점적인 요소들만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믿고 가맹 계약을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많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실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가맹본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의 한 장짜리 표로 기초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맹본부가 항상 내세운다라는 게 무슨 점, 월 매출 얼마 돌파, 1억 이상 돌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 해당 브랜드의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 공정위의 그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격차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내가 하려는 브랜드가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의 지금 3년, 4년 정도를 900개 넘는 브랜드를 저희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출 금액이랑 가맹점 월 평균 매출액, 그러니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매출액이랑은 거의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더 심한 경우는 더 낮은 경우들이 더 많고요. 정확하게 이제 아예 분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 등록된 정보공개서 열람의 범위 자체가 그 해당 가맹본사의 직전 3개년도에 대한 데이터다 보니까 최근에 오픈한 뭐 예를 들어 25년에 신규로 등록했던 이런 브랜드들은 직전 3개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께 창업을 목표로 준비를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본사가 이야기하는 광고나 홍보 자료에 나와 있는 매출 자료라든지 순이익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는 솔직히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제가 이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예전에는 가맹본사가 일방으로 막 진행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약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가맹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가맹점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형태는 지금 현재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가맹사업법이 발생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맹계약서랑 정보공개서랑 이제 사전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인근 가맹점 현황이랑 이런 자료들을 예비 창업자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나서 14일 지난 다음에 가맹금을 예치하게 하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수고 기간이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 자료에 보시면 인근 가맹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만으로 서류상으로는 솔직히 일반적인 예비 창업자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이쪽 업에 계시는 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수치값이 왜 나온지 역산출해서 진행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추정치까지는 맞아지겠지만 일반적인 창업자분들이 하시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당 브랜드를 꼭 가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5개 매장을 방문을 해서 그 매장의 점주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본사와 우호적인 가맹점이 있을 수도 있고 본사에 불만이 있는 가맹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장 관리가 잘 되는 본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자 문의가 왔을 때 잘 응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해서 일종의 가이드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리고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졌을 때 별도의 포상금 형태로 해서 지급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지원금 명목으로 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 정도 본사라면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만을 가진 점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다수는 이제 매출 문제라든지 초기 계약 단계 문제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가지신 점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최소 5개 매장의 점주들과 미팅을 해보시고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저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듣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해보시는 점주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본부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니 이제 아까 매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이죠. 가맹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잘 알고 움직이는 반면에 일반적인 예비 창업자는 잘 알 수도 없고 해당 본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사 광고에 보시면 뭐 무슨 론 해가지고 무슨 은행이랑 제휴해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 대출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렌탈 형태로 분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해서 대출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뭐 1금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대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들은 그 진행하시고자 하는 창업자분의 그냥 신용대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분의 신용 등급에 따라 신용대출이 나오게 되는 형태인데 가맹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무이자 대출이다. 근데 이 무이자 대출이란 거는 실제 무이자는 아니고 만약에 뭐 1,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본사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창업자의 신용대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행은 신용대출로 진행을
하되 실질적으로 이자금이 뭐 1,000만 원 10%라서 만약에 1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선이자를 본사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대출을 본사한테 무상으로 받은 것 같고, 본사 입장에서는 창업 당시에 발생될 수 있는 이익금에 대한 부분 1,0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이제 알선을 한 거죠. 이렇게 돼서 선이자를 100만 원을 대신 대납을 해주더라도 900만 원의 본사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뭐 렌탈 프로그램으로 유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창업 비용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창업자분이 1억의 창업 자금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통 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10평 기준으로 해서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점포 비용을 4천만 원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가맹본사는 이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더 좋은 점포, 보증금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 금액이 넘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4천만 원짜리 점포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자리를 한번 잡고 나면은 이에 매장 오픈하고 나서 매출이 안 나오고 뭐 LSM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내 점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건 한번 진행되고 나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옮긴다라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총 창업비에 맞게 1순위는 점포 비용을 얼마로 하고, 모자라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설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가맹본사랑 절충을 해서 줄이는 방법을 취하셔야지, 추가적인 대출이나 이런 형태로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특정 A급 브랜드들하고 불리는 경우들이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쪽이 본죽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킨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패전율 자체가 낮은 이유가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패전보다는 양도양수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이후에 조금 떨어지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1등이 아닌 브랜드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개가 만약에 가맹점 오픈을 하면 2개 매장 정도는 그나마 이 창업하신 그 가맹점주님들이 조금 만족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나머지 3개 매장은 내 인건비 정도 가져가는 케이스, 나머지 5개 매장들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창업을 하시기 전에 나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내 상황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창업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20년 넘게 봐왔지만 불변인 것 같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게 되면 본사가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나는 이제 가맹을 했으니까, 뭐 계약서에 봐도 본사가 요구하는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내가 본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경영 지원을 받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제 가맹 본사가 정확하게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없는 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장이 가맹 계약을 하고 나서 매장을 운영하는 거는 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더라도 온전히 내 정사고 나 혼자 내가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본사가 진짜 운영 지원 체계가 잘 돼 있어서 내가 특정 부분 막혔던 부분들을 본사가 좀 대행해 준다. 그러면은 브랜드를 잘 선택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 마음가짐은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은 했지만 어찌됐든 이건 내 정사이기 때문에 내 매장에서 발생되는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매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본사의 도움은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다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라면만 끓이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쉽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굉장히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이
당연히 물류도 본사에다 다 보내주고 이거 운영도 되게 간편하고 조리법도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가짐 쉽게 접근하시면은 100이면 100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본사가 모두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공을 본인이 몸으로 체득하시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였어요. 보통 창업을 하시면은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지불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가맹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미 진행이 돼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하는 부분들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일반 창업자분들이 그 알 수 없는 이면의 속속들이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해서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푸차프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프랜차이즈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이 있으신 내용들을 저희 이제 Q&A 게시판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